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파생상품과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에 발행된 데일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제목은 배당 기준일 변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재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연말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이제 배당 선진화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당 기준일을 미리 공고를 하고 그리고 배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연말에 배당을 안 하는 회사랑 하는 회사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좀 넘지 못했고요.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다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금요일 거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락을 했고, 그렇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채널 하단선 이랑 그 이전 저점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낙폭은 좀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이고 매도세가 좀 약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랑 60일 일평선 돌파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까지는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24,000계약 정도까지 순매수가 줄어든 상태고요. 다만 우리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아직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그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종의 스트랭글 매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 매도 형태였는데 이게 지금 315포인트랑 337.5포인트 사이였어요. 그래서 요 박스권 부근에서 외국인이 좀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다. 이번 1월 만기까지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풋을 사면서 약간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열어놓는 상황이래 가지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한 거를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지난 12월 초 저점 지지대 확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60일 이평선까지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기준일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코스피 200 종목 200개 중에서 연말 기준으로 배당을 했던 게 117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시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배당 기준일을 연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회사들이 이 117개 중에서 52개 종목이 됐고요. 그대로 이제 그 연말 기준으로 배당을 할 걸로 보이는 회사가 65개 정도 됩니다.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공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배당한 금액의 추정치가 12.76조 원인데 이제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5.9조 정도가 내년으로 이렇게 이연되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연말 배당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배당 기준일이랑 배당 금액을 결정한 후에 배당을 한다. 이런 걸로 되겠고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말에 이제 배당락을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로 이제 차익거래 매수세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3조 5천억 정도가 이렇게 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걸 배당 차익거래라고 부르고요. 12월 중반까지 한 1.6조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한 6,7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차익 거래 규모도 계속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2월 말, 3월 말 해가지고 배당하는 날짜들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 하루에 갑자기 다 배당나게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일 정도에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종목별로 배당락일이 언제인지 배당 금액이 언제인지 좀 일일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냐 하면은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 초가 1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서 이론가를 계산할 때 작년에 연말에 배당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론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가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락이 올해 연말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시장 베이시스는 플러스로 된 이런 종목들이 개별주식 선물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LG전자, LG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공시에서 뭐 작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 이사회랑 주총을 열어서 확정한 다음에 공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그 베이시스를 보실 때 이론 베이시스랑 시장 베이시스가 너무 다르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런 배당 일자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선물의 12월 18일 날 장중에 이제 이론가와 시장가의 차이 그 일종의 괴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0.5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올해 연말에 배당을 하기로 했던 코스피 200 종목들이 연말에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발표는 됐지만 내년 언제 할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물 이론가를 코스피 200 선물 이론가를 정할 때 내년 3월에 배당락 이전에 배당락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정하는데 아무래도 3월 이후에 배당락을 할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이론가가 좀 더 낮게 평가되는 이론가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가가 이론가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배당락일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시장을 보시면 파생시장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